조직의 일은요, N형, S형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큰 그림으로 전체를 볼 줄 알면서 디테일한 일정과 소소한 프로세스를 챙겨야 합니다. N형이라고 S형이라고 자신의 강점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N형이라도요, 디테일한 업무 처리를 해야 하고요. S형이라도요, 큰 틀의 숲을 보면서 맥락을 짚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MBTI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저는 가족이랑 여행을 갔는데요. 맛집 투어를 중심으로 돌아다녀서요. 점심으로는 회덮밥, 저녁에는 갈비구이, 다음날 아침에는 황태해장국을 먹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쇼핑을 갔었는데 원했던 모자는 사지 못했습니다. 2번. 저는 홍대에 공연을 갔는데요. 와, 대박이었어요. 야, 눅눅한 날씨에 컨디션도 별로였을 텐데, 야, 아티스트들이 열정적으로 공연을 하는데 정말 자기 일에 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가끔 직관 공연을 봐줘야겠어요. 여러분의 대답은 1번과 2번 어디에 가깝습니까? S들은 1번처럼 말하고요. N들은 2번처럼 말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박 이러면서 상대를 바라보죠. S와 N의 차이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MBTI의 4가지 차이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가 큰 부분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MBTI를 만든 브릭스 마이어스 모녀도요, S와 N의 차이는 사람 간 사이를 가로막는 커다란 벽과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외향, 내향의 차이나 TF의 차이도요, 재미는 있지만 소통 방식의 차이라서 대비되더라도 얼마든지 서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S와 N은요, 내부적으로 인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차이가 발생하면 그 갭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S는 나무이고 N은 숲이다. S는 디테일에 강하고 N은 큰 그림을 볼 줄 안다. 뭐 이런 등등으로 상대방의 유형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S와 N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이 모두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은요, 나와 다른 유형의 정보 처리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할 때 S와 N의 차이를 알고 어떤 심리학 이론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요, 센싱의 약자로 한국말로 하면 감각형이라는 뜻입니다. 오감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모든 정보를 모은다. 그리고 이를 논리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업무를 해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주어진 일을 잘 해내면서 디테일에 굉장히 강하죠. 반면 N은요, 인투이션이라는 약자로 직관형이라는 뜻입니다. 상상을 좋아하고요, 의미와 가치를 통찰력 있게 결정하며 구체적인 정보보다는요, 맥락과 가치 중심으로 직관적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큰 그림을 잘 그리고요, 전체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일은요, 사실 N형, S형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되죠. 큰 그림으로 전체를 볼 줄 알면서 디테일한 일정과 소소한 프로세스를 챙겨야 합니다. N형이라고 S형이라고 자신의 강점만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N형이라도요, 디테일한 업무 처리를 해야 하고요. S형이라도요, 큰 틀의 숲을 보면서 맥락을 짚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MBTI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심리학자 트롭과 리버만이 주장한 해석 수준 이론, Control Level Theory, 이른바 CLT를 보완제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해석 수준 이론은요, 거리에 따라 사람들이 사건이나 사물을 다르게 인지하고 해석한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간적, 심리적 거리가 멀면 상위 수준으로 추상적, 직관적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반면에 시간적,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면요, 하위 수준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회사에 김대리라는 사람이 횡령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김대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리가 멀면 어떻습니까? 이 정보를 추상적, 직관적으로 처리합니다. 아, 김대리라는 사람이 횡령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구나. 처벌해야지. 라고 처리하겠죠. 반면에 여러분은 김대리를 아주 잘 압니다. 작년까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아주 성실한 친구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럴 리가 없는 친구인데 하면서 당장 김대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구체적 상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김대리 말을 들어보니까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 팀장과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돼서 벌어진 오해인데 횡령이라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정보를 어때요? 구체적, 감각적으로 처리합니다. 아, 김대리는 오해를 받아서 곤란한 상황이구나. 도와줘야지. 이것은 바로 심리적 거리의 차이에 따른 해석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거리가 멀수록 N처럼 상위 수준으로 해석하고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S처럼 하위 수준으로 해석하고 이 해석에 따라 이후 업무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 뒤에 출장을 간다고 생각해 봐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여러분은 출장을 가기 위한 정보를 처리할 때 아마 이럴 겁니다. 왜 출장을 가지? 가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는 뭐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까라는 등등의 추상적, 직관적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번에는요, 내일 출장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업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내일 누구의 차로 갈 것인지, 함께 갈 사람을 어떻게 픽업할 것인지, 몇 시까지 공항에 도착할 것인지, 아침 식사는 공항에서 할지 각자 집에서 먹고 올지, 면세점에서 물품은 언제 찾아가야 하는지 등등 이 구체적인 사안을 정보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바로 시간적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S와 N의 성격 유형에 따라 달라지던 정보 처리 방식과 업무 스타일이 시간적, 심리적 거리로 대체하여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해석 수준 이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S라면 업무 과정에서 감각형 정보 처리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놓칠 수 있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심리적, 시간적 거리를 길게 두고 업무에 집중하면 왜 그 일을 해야 하고 명분이 무엇이고 맥락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N이라면 업무 과정에서 직관적, 의미 중심의 정보 처리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놓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심리적, 시간적 거리를 가깝게 둬서 업무에 집중하면서 구체적인 일정과 작은 실행 등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요, MBTI의 N과 S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업무 처리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석 수준 이론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기 있는 MBTI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대안들과 성격 진단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MBTI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그 부족한 점은 다른 이론이나 진단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요, 캐럿이라는 조직 진단 프로그램이 MBTI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그 단점을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고요. 이를 런칭하는 과정에 관련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아래 고정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캐럿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참고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